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들어가면서 살짝 목례를 하고 들어갔는데 왜 인사를 이렇게 살짝 목례를 했을지 그 의미도 살펴주십시오. 지시 있었다.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관리를 잘 하라. 2015년 1월 9일 대통령은 장관을 불러서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옆에 앉은 사람 차관이죠. 관리를 잘하세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증거 부족하다.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치 증거 부족이다.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치 박근혜 공범 인정. 뭐 이쪽 이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고요.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고 이제 증인석에 나와서 전 문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인 영화. 좀 그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깊은 목례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블랙리스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어떤 좌파적 문화예술인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당 화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망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피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는 문화부 내에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도 모르신다는 그 취지.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전히 본 적 없으십니까? 올라가서 성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지가 왜 하신 겁니까? 올라가서 성실하게 이번에 피의자로 소환되셨는데 뭐 국민께 할 말씀 없으십니까? 신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끼쳐서 손으로 가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누구 지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겁니까? 가렸어 앞에. 말씀해 주십시오. 피의자 전원했는데 신경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신경 한 말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준비가 덜 되셨어요? 서 변호사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정기환 의원부터 해주세요. 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고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통해서 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의와 생존 사이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국민에게 버림받고 자유한국당에서 버림받고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이나 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모셨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서글프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 변호사님. 법정에 들어가서 말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냥. 그건 뭐 최소한의 예의니까 모셨던 분으로서 묵내는 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재판을 딱 보면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각자 도생을 위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전가. 근데 결론은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공도 동망. 이 패러그래프 완전히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동지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본인의 책임 강경에서 대통령이 지시에 모두 따랐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빙이 안 되고 결국 둘 다 공도 동망하는 이런 게 공식을 따를 것 같아요. 김광석 본부장 되셨어요? 저는 목례를 한 게 오늘 이렇게 평소에도 뭐 장관 맨날 뭐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목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오늘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발언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살짝 알리는데 제가 적정선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언이 보면 우리 뭐 기사는 뭐 블랙리스트 인정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이 정치 편향적 영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 아까 이야기 잘했었는데 예. 검찰과 전 대통령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검찰의 발언에 대해서는 딱 인정해주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이 리스트 만들어라라도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치 편향 영화 지원 안 된다. 살짝 말을 한 거잖아요. 말을, 예. 그렇게 하면서 적정선에서 법리적으로적인 논쟁이 필요한 이제 말이 된 거거든요. 저게 예, 우리 서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그래 최소한위는 빠져나가면서 지키면서 검찰한테는 협조해주면 하면서 또 빠져나가는 적정선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참 씁쓸하네. 황소님. 저는 언론이 제목을 좀 잘 달아야 된다고 봐요. 또 뭐이 중요하다고 정치 편향을 떠나가지고 이 김종덕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미 1심에 그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춘, 조윤선 등에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은 인정을 하고 블랙리스트는 인정을 안 했는데 김종덕은 그 선에서 오늘 보면요. 이미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 이제 그 지시가 있었던 양 하면서 예. 실제로 우리 아까 김 본부장님 말씀처럼 건전 콘텐츠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지 정치 편향적 영화를 지원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이게 블랙리스트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된다.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천하고 선생님 되시죠? 네. 저는 뭐 묵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존중해서 당신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잘 사십시오. 당신과 영원한 결별입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김정덕 전 장관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1심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김정덕 장관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18가지 죄목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김종덕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기남 소장.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만 이미 지금 김종덕 전 장관은 구속되어 있는 신분이거든요. 굳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인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목례를 하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진실의 일단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이로 인해서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에 그동안 1심 재판부가 관여 없다고 그랬는데 공모해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 그리고 참 요거 하나 오늘 이 정유라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는데 이경재 변호사? 네.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변호, 이경재, 정유라 변호인, 정유라는 변호를 못하겠다 그거죠. 사임계를 냈다는 겁니다. 네. 지난 7월 12일 최순실과 정윤회가 만류를 해도 기습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이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정유라 측 변호인이 그래서 정유라는 살모사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 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네, 근데 변호인단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정유라가 응답을 계속 안 하는 모양이에요. 서정욱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사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변호사법에 보면요. 그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의뢰인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쌍방을 이게 대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유라의 증언은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가장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호인이셨다면 사임하겠네요? 사임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 왜냐하면 이게 법에. 정유라하고 최순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버리면 그렇죠. 쌍방을 이렇게 대리하는 게 법에 걸립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사임하기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또 다른 분 생각은? 저는 저 사임하는 데는 별 자기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정유라가 어떻게 말을 했든지 간에 법적으로 정유라가 의뢰인인데 의뢰인을 언론 앞에 나와서 공개 비판하는 거는 저는 머리 털라고 처음 봤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두면 근데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인터뷰에서 살모사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는 TV 앞에서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좀 명예훼손 걸어야 변호인의 윤리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참- 볼 때는 네, 현상적으로는 이경재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유라가 자른 거죠.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재판에 가서 변호인이 코치해진 대로 안 하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나를 불리하게 하는 변호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로부터 잘렸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서 변호사는 아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는 이해 충돌로. 것보다는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정유라를 자르라고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최순실이 이경재 변호사한테 정유라 변호 그만하세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최순실 이 집안도 그렇죠. 정유라를 버리는 것이 최순실 씨를 조금이라도 덜 죽이는 방법이다. 조금이라도 살릴 길이 있다면 정유라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라고.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서 변호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그만두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의뢰인이? 그렇죠. 의뢰인은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는 언제든지? 권리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돈은 예, 변호사비는 안 돌려줍니다. 변호사들 참 좋으네요, 그건. 아니, 이경재 변호사가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돈 얘기.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네. 제가 좀 웃게 얘기하면 네. 럭비 선수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유라가 이 럭비공 같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폭탄 발언, 폭탄 예. 증언. 자, 통제 불가능입니다. 예. 최순실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뭐 윤광덕 본부장도 한 말씀. 저도 뭐 한마디 말하자면 네. 아니 자기 길을 가는데 원래 이제 그 변호사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이드 필요 없이 지 생각대로 가겠다는데 네. 가이드가 뭐 스토커처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둬야죠. 그럼 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위험해지는 상황도 가능해요? 서 변호사님? 변호인 그만두고 누가 통제하겠어요? 저 입을? 어차피 이게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정유라는 위험할 건 어차피 하여튼 조용합니다 지금은. 비서실장이 최소한 어떤 좌파적 문화예술인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당 화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망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는 공납을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도 모르신다는 그 취지. 그런 거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관이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전히 본 적 없으십니까? 올라가서 성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유증을 왜 하신 겁니까? 올라가서 성실하게 이번에 피의자로 소환되셨는데 뭐 국민께 할 말씀 없으십니까? 신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끼쳐서 손들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누구 지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겁니까? 가렸어 앞에. 말씀해 주십시오. 피의자 전화했는데 신경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신경 한 말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준비가 덜 되셨어요? 서 변호사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들어가면서 살짝 목례를 하고 들어갔는데 왜 인사를 이렇게 살짝 목례를 했을지 그 의미도 살펴주십시오. 지시 있었다.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관리를 잘 하라. 2015년 1월 9일 대통령은 장관을 불러서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옆에 있는 사람 차관이죠. 관리를 잘하세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증거 부족하다.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치 증거 부족이다.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치 박근혜 공범 인정. 그럼 정기현 의원부터 해주세요. 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고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의와 생존 사이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국민에게 버림받고 자유한국당에서 버림받고 예.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이나 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상황에서 네.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 예. 뭐 이쪽 이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고요. 블랙리스트 지시를 썼다고 어제 증인석에 나와서 전 문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인 영화, 좀 그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깊은 목례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블랙리스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김기춘